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전자기사 시험을 위한, 즉 필기 시험을 위한 첫 번째 과목이죠. 전기자기학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의는 이론 중심 강의고요.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 자격증 필기 시험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만을 생각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팁들, 기법들,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만을 골라서 단시일 내에 이건 빨리 외우세요 라는 식으로 주입식으로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전자기사 과목, 네 과목인데요. 이 네 과목이 다루고 있는 분야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실제 그 전자공학과에 들어가서 네 과목 이상의 보통 한 6, 7과목을 배워야 이 전자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과목을 다루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60점만 넘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암기 위주로 주입식 위주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는 이것을 개념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의 그 취향 혹은 그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 외워서 합격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개념을 설명드려야 진도를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이게 자격증이기 때문에 전자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분들이 최소한 가져야 되는 기본 소양, 그리고 전자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기에 가서는 여러분이 그 PCB 설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지식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개념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짧지 않고요. 좀 여러분도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로 나는 이 자격증을 얻겠다. 그래서 전자기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얻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방식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판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깔려있는 기본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설명하고 그 이론에 관련된 기본 예제들을 좀 몇 개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강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사라졌고요. 이제 그 기본 교재 그리고 판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은 파노라마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전자기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과목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이 전자기학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전기, 정자기, 시병계, 응용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눴는데요. 이걸 나누게 되는 그 기준이 바로 여기 전하 분포 상태입니다. 전하 분포 상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막 빗질을 해요. 제일 많이 제가 드는 예인데, 여러분이 머리를 빗습니다. 그럼 이 빗이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죠. 왜냐하면 이 빗이 머리카락하고 마찰 사이에 어떤 전기를 띠게 되거든요. 이 전기를 우리가 이 전자기학에서는 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전기를 띠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전기를 띈 이 물체가 여기 있는 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빗질을 한 다음에 이 빗을 가만히 공간상에 고정시켜 놓는다고 하면 지금 이 현상에서 본 것처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게 되는 어떤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하들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게 되는 분야가 바로 정전기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기학을 공부할 때는 이 전기 현상의 주 원인인 이 전하가 공간상에 전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주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양들을 배우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양들 몇 개만 적어보면 여기 전개, 전속밀도, 전위, 유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기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정자기학인데요. 이 정자기학은 뭐냐면 이 전하들이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자기학에서는 전하들이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근데 일정한 속도로 공간상을 움직일 때 그냥 아무 공간을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어떤 도선, 어떤 전선이죠. 이 전선 안에 있는 전하들이 일정한 속도로 이 전선을 움직여요. 그럼 이게 보통 직류전류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즉 얘가 등속으로 전선을 움직일 때 그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주위에다가 내가 나침반을 넣게 되면 이 나침반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 주위에 어떤 자석의 기운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하가 일정한 속도로 도선 안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직류전류가 생기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또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루는 학문이 정자기학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주요 양들이 자계, 자석밀도, 자위, 투자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런 양들을 배우는 것이 전자기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양들의 기본 개념들을 잘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시병계 전기자기학으로 가요. 여기서 뭐냐면 이 도선 안에서 움직이는 전하가 여기서는 등속이었는데 이것이 등속이 아닌 거예요. 등속이 아니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속이라 그럽니다. 즉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여기 흐르던 이 양이 적게 또 많게 이렇게 흐르는 일정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전하의 운동이 생길 때 주위에 뭐가 생겨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이 전파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파들이 발생해서 공간을 쭉 이제 전파, 즉 날아다니기 시작할 텐데, 그것들에 관련된 모든 법칙, 그 법칙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 위주로, 그리고 이 시병계 전자기학의 여러 가지 현상, 그래서 이때 뭐 패러데이 법칙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인데요. 응용 분야는 이제 이 전파가 공간상을 날아다니면서 어디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사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에 관련된 현상들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자기학의 전체 모습이고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앞부분, 그죠? 이 정전기 정자기학이 가장 출제율이 높고요. 그 다음 시병계, 그 다음 응용은 아주 극히 소수가 되고요. 정전기 정자기학 중에서도 이 정전기 쪽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좀 약간의 트릭인데, 정말로 이 전자기학이 너무나 시험이 어려워서 나는 정말 60점만 겨우 넘으면 돼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 정전기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자기학을 덧붙여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6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파노라마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자, 이게 전체 전자기학의 모습인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현상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알아야 이 전자기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는 이 과목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벡터에 대한 얘기를 제법 긴 시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벡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